변호사님, 소년보호 사건에서 경찰 조사 받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처벌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내가 5대를 때린 게 아니라 4대를 때렸다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주장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소년보호 처분의 필요성, 반성 여부, 그리고 개선 가능성, 보호자의 교육 의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와 같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허위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인데요. 생각보다 아이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조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수사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수사관님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다 인정해 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기본에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이 나 무조건 안 했다, 나 기억 안 난다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도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증거 없이 무조건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은요, 마치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한 것인데요. 두 번째는요, 보호자님도 이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보호자님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 그리고 환경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소년보호 사건에 있어서 보호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면서 자녀의 비행 사실이 이루어지면 너 또 사고 쳤냐?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결해와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의 소년보호 처분이 이미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아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관계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사건 진행에 불리함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증거를 통해서 다투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다투어 나가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겠죠. 이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잘 판단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반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자세한 진술을 통해서 설명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소년보호 사건 중에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종류의 사건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소년보호 사건은 모든 사건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특히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줘야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인 경우인데요. 이럴 때 여러 명이 연루가 되면 2명 이상으로 특수라는 제명이 부과가 됩니다. 특수절도, 특수폭행과 같은 제명들이 있지요. 이때 특수냐 아니냐의 차이는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일반적으로는 종료가 될 수도 있지만 특수라는 제명이 붙여지고 나면 피해자의 합의, 용서가 있더라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연루가 되다 보면 가담 정도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인정이 돼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초기에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으로 연루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연령을 떠나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후에 진로, 입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하셔서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이다 학교폭력.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서 비행 사실이 없다라고 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비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고민이 되고 경찰 조사가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